왜 그런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그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차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울분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정치 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존재했지만 민주당은 중도층도 고려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신중했고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할 정도 끌어차오르는 국민들의 분노, 울분이 있었는데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 아닙니까? 저도 신생 신인 정치 신인이에요. 근데 저희가 민주당보다 또 기존의 정의당보다 더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국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대변해주는 정당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아주 빠르고 강한 그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한이 맺혔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런 목소리, 정치의 역할 중에 하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말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고 말하면 잡혀갈 수 있잖아요.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 말 못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조국이 있던 조국혁신당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숨어서 외쳤던 그 말을 제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건 이래야 된다.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저희 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지가 높은 것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또 언론인들이 정치공학적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져 와가지고 일로 옮겼단 말이야 하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거를 분석을 보면서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틀렸느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기 전 여론조사와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고 난 후의 여론조사를 정확히 비교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냥 감으로 민주당 거 뺏어갔겠지, 넓은 의미에서 진보 진영이 있으니까 여기가 나타나니까 여기가 줄어들었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과학적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했듯이 조국혁신당 등장 전후의 여론조사를 비교해보게 되면 확인이 됩니다. MBC 여론조사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저희 당이 등장하기 전에 민주당 플러스 민주당 비례정당의 이 파이가 있겠죠. 이 두 개의 파이.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고 난 뒤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 비례정당의 몫을 빼앗았다면 여론조사 후에 민주당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의 파이가 똑같아야 되죠. 저희가 뺏어 먹었다면 그렇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막 언론에서 얘기하더만요. 여러 평론가들이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통계조사를 해보면 후에 이 두 개의 합한 것과 세 개 합한 것에 세 개 합한 것이 훨씬 커져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새로 민주당 바깥에서 진보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일부 민주당 당원 또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근데 동시에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에 도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준석으로 갔던 사람이 다 일로 오고 있고, 개혁신당. 그 다음에 이낙연으로 갔던 것이 저희한테 오고 있고, 정의당으로 갔던 사람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자 또는 민주당 당원이라고 제한하지 맙시다. 민주당 지지했던 분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일부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으로 지금 같은 25%의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통계를 조국혁신당 전후의 통계를 봐서 어느 당이 떨어지고 어느 당이 올라간 날 보면 조국혁신당이 25%가 되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떨어진 날 봐야 된다. 오히려 그쪽. 조국혁신당 등장 전까지는 가장 3지대라고 얘기하는 제3정당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개혁신당이었죠. 지금 개혁신당 몇 퍼센트입니까? 3%.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25%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과 경쟁과, 저는 갈라치기라고 생각해요. 정치공학적 갈라치기고, 정치공학적 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정당을
혁신당을 또는 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의도가 있는 정치공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유례 없이 조국 혁신당이 바람이 일고 있다고 크게 일면을 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네. 그럴 리 없잖아요. 네. 그런 일면탑으로 조국 혁신당을 실어준 이유가 있겠죠. 그 맥락이 아까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계속 퍼뜨려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가 그 일면에 보인 것이고 실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어느 정치 세력이 사라지고 줄어들었는가를 보고 얘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보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데이터를 보다 보면 만들기 전까지 3당이었는데 지금 녹색정의당의 존재감은 아주 미안하지만 녹색정의당에는 매우 약해졌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녹색정의당 당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녹색정의당이 여러 내분으로 등등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뚝 떨어졌는데 녹색정의당의 마음을 줬던 분들이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추가를 하자면. 네, 근데 신장식 노회찬 노선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옛날 구정의당 당원이에요. 오늘 그 입당했던 윤영상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노회찬 사람이고 또 정의당 당원이었어요.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과거 정의당의 노회찬, 전태일 이 노선을 지지했던 사람이 기존 정의당에 대해 현재의 정의당에 대해 실망을 품고 저희한테 오고 있죠. 그래서 그 표를 딱 보고 비교해보면 정확히 나온다. 그래서는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 뭐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자체가 팩트가 틀렸다라는 얘기고 저희는 애초에 민주당의 땅 뺏어 먹게 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의 땅을 뺏어 먹어서 저희가 커질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바깥에서 진보 영역을 새로 개척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고 실적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예, 승수효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 보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에서는 뭐 0%, 1% 이렇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대들이 좀 정치에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소위 조국 사태로 대변된 뭐 내로남불, 뭐 엄정성 이런 거에 대한 20대들이 좀 반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뭐 저는 그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건 20대에 대한 조사를 사실 안 해봐서 그런데. 제가 이제 20대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20대가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친구들이고 스펙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대의 상황은 제가 읽기에는 조국혁신당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성정당,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으로 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본 전제. 그런 맥락에서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이지 그 인터뷰 내용을 잘 보시면 20대를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걸 전제로 말을 하고 난 상태에서 저희가 세대별로 보게 되면 40대, 50대가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20대의 경우에 20대에 걸맞는 인물도 지금 정책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근데 저희가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그 20대의 20대의 요구에 20대의 꿈과 고통에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 솔직히 저는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짧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역사가 짧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나아갈 생각이고 저희 그 당원 중에서도 이제 제가 당원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9만을 돌파하고 10만으로 가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훌륭한 청년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20대, 30대 초반. 당원 중에서 이미 뭐 기존 정당 또는 무소속으로 도의원, 지방원 한 사람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생각합니다.